안녕하세요. 노윤정 약사입니다. 오늘은 임신 중 영양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과 출산 연령이 늦어져서일까요? 확실히 요즘에는 계획 임신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인지 임신부 영양제에 관심을 갖는 분들도 확실히 늘어났습니다. 기본적으로 필수로 섭취하는 엽산, 철분을 시작으로 해서요. 비타민 D나 칼슘, 프로바이오틱스, 오메가3까지 임신 중에 다양한 영양제를 섭취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그중에서 공통적으로 많이 궁금해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기본적으로는 성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회사의 제품을 예로 좀 말씀드리는 점 참고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임신 중에 그 필수 영양제로 꼽는 엽산, 철분, 그리고 최근에 많이 섭취하는 비타민 D를 기본으로 해서요. 그 다음으로는 미오이노시톨, 칼슘, 유산균, 오메가3까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우선 첫 번째는 엽산입니다. 엽산은 임신 초기에 태아의 신경관 발달을 위해서 필수적인 영양소인데요. 음식을 통해서도 얻지만 이 엽산이 결핍되었을 경우에는 신경관 결손 기형아가 발생할 확률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영양제로서 엽산은 꼭 섭취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임신을 확인하는 시기가 임신 4주에서 6주 정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임신 준비기부터 엽산을 섭취하는 것을 권하는데요. 특히 엽산은 세포와 혈액 생성에도 필수적인 영양소이기 때문에 그 임신 준비기부터 먹게 되면胎盘 형성을 위한 세포 증식과 혈액량 증가를 도와서 임신율을 높이고 유산율을 낮추는 데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엽산을 단일제로 먹는 것도 가능한데요. 이렇게 뉴트맘스 올인원 같은 제품처럼 엽산이 함유된 임신부용 종합 비타민을 드시는 것도 가능해요. 제품 성분을 좀 볼게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임신 준비기부터 수유할 때까지 임신 전반기에 걸쳐서 섭취가 가능하도록 임신부 수유부 맞춤 종합 영양제로 대표 약사님 직접 성분의 함량과 원료사 하나하나까지 꼼꼼하게 검토해서 설계한 제품인데요. 임신 중에는 전반적인 영양소 요구량이 상승하기 때문에 임신 중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종합영양제를 활용하는 것도 좋아요. 성분 구성을 보시게 되면 임신 중에 요구량이 증가하는 엽산의 권장 섭취량을 반영을 해서 620 마이크로그램 엽산이 들어있고요. 그 외에 비타민 B군과 철분 그리고 비타민 D도 충분히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제품이 정제의 크기가 좀 작거든요. 그래서 큰 정제 섭취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에게도 섭취하기가 편한 제품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철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철분은 태아가 급격히 성장하는 임신 중후기에 철 결핍 빈혈 예방을 위해서 가능하면 임신 3, 4개월쯤부터 우리가 이제 섭취를 권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평소에 헤모글로빈 수치가 경계에 있었다거나 빈혈을 진단받은 경험이 있다거나 아니면 평소에 이제 생리량이 많아서 빈혈 검사를 좀 주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임신 준비기부터 철분을 챙기시는 게 좋아요. 임신을 하면은 전반적으로 체중이 증가하면서 이 혈액량도 증가를 하는데요. 이때 철분 부족으로 헤모글로빈이 충분히 합성되지 않으면 이 혈액량 증가에 따른 이 헤모글로빈이 적절하게 늘어나지 못해서 산소 전달 능력에 문제가 오는 즉 철결핍 빈혈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전신으로 산소 전달이 충분히 되지 않아서 임신 초기부터 피로감이 심해질 수가 있어요. 보통 임신 후기에 그 철결핍성 빈혈을 치료를 하려면 최소 40mg 이상의 철분을 섭취를 하거든요. 그럼 임신 변비도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초반부터 관리를 해주시면 임신 후기에 먹는 철분의 양을 더 낮추는 데도 도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철분제를 따로 섭취하시는 것도 가능한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렇게 철분이 들어있는 임신부용 종합 비타민제를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임신 초기부터 챙긴다라면 보통 20mg에서 30mg 전후로 챙기는 것을 권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식사에서 부족한 양을 챙기시기에 딱 좋아요. 지금 방금 보여드린 뉴트맘스 올인원 같은 경우에도 하루 2정 섭취하시게 되면 20mg의 철분이 들어있거든요. 이 성분 배합을 담당하신 약사님이 딱 필요한 함량을 잘 선택하신 것 같아요. 만일에 임신 후반기에 철 결핍이 심해졌다면 지금 드시는 이 영양제에다가 철분제를 추가로 섭취하시는 것도 가능하세요. 세 번째는 비타민 D를 보겠습니다. 비타민 D는 최근에 임신 준비기부터 필수 영양제로 권하고 있는데요.
임신 중에 비타민 D 수치가 낮으면 뭐 유산 위험이 증가한다거나 아니면 산후 우울증이 발생률이 높아진다. 이런 식의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난임 치료 과정에서 비타민 D 수치가 낮으면은 시험관 시술의 성공률이 낮아진다. 이런 점들을 근거로 해서 비타민 D가 일반적인 임신 준비기에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비타민 D는 단일제로서는 하루에 1000에서 2000 단위 정도 추천을 하고요. 결핍이 심할 때에는 3000에서 4000 단위를 활용하기도 하는데요. 처음부터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뉴트맘스 올인원처럼 비타민 D가 1000 단위 들어있는 임산부용 종합 비타민을 먹고 있다면 별도의 비타민 D를 섭취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혈액 검사에서 너무 비타민 D 수치가 낮게 나와서 하루에 비타민 D를 2000 단위 이상 먹어야 된다라고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비타민 D를 따로 구매해서 추가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여기까지 엽산과 철분과 비타민 D 이 세 가지는 가능하면 모든 임산부들한테 섭취를 권하고 있다면 지금부터 설명드릴 거는 상황에 따라서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이노시톨입니다. 이노시톨은 세포 내 신호 전달 과정의 2차 전달자로서 난소를 포함해서 다른 기관들의 분비 능력을 조절해요. 그리고 이노시톨은 인슐린에 대한 세포의 반응을 예민하게 해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치료에도 활용되고 있죠.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만성적인 무배란으로 인한 난임의 대표적 원인 중에 하나인데요. 이 이노시톨을 섭취하시게 되면 세포 간의 신호 전달이 강화되면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개선하고 자연 배란의 회복을 도와서 난자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임신 성공률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이노시톨의 주요 연구 대상 같은 경우에는 체외 수정을 하거나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는 특수한 상황의 여성분들이지만 이노시톨의 작용 기전을 볼 때에 노산의 여성에게도 임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계획 임신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섭취하는 성분 중에 하나예요. 이때는 일반 이노시톨보다는 난소 여포의 미세 환경에서 합성된다라고 알려진 미오 이노시톨 형태로 섭취하는 게 효과적이에요. 이 임신 준비를 위한 미오 이노시톨의 섭취량은 하루 1g에서 한 4g 정도가 활용이 되는데요. 2014년 연구에 따르면 하루 400 마이크로그램의 엽산과 4000mg의 미오 이노시톨을 함께 먹었을 때 이 섭취한 여성의 62%에서 배란이 유도되었다라는 근거로 여기 지금 보시면 이 뉴트원 이노시톨 프리미엄에서도 미오 이노시톨과 엽산이 함께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품 이름은 이노시톨로 써있지만 성분 자료 보시게 되면은 이 미오 이노시톨이 함유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참고로 한 포에 2000mg의 미오 이노시톨이 들어있고요. 하루 2포 드시게 되면은 4000mg의 미오 이노시톨을 섭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칼슘제입니다. 칼슘 같은 경우는 임신 중에 태아의 성장에 맞춰서 요구량이 높아지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몸은 신비롭게도 임신 중에 칼슘의 흡수율을 스스로 높이기 때문에 영양소 섭취 기준에서 임신 중에 따로 칼슘의 권장 섭취량을 늘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식단 특성상 우리가 기본적으로 권장 섭취량의 칼슘이 한 60% 정도밖에 섭취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만일에 임신 중에도 이렇게 부족한 섭취 습관이 계속 이어진다면 출산 후에 이제 뭐 관절 문제라든지 뼈 건강 문제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평소에 유제품을 하루에 한두 번 먹는 분이 아니라면 이제 간식류로라도 챙기는 게 아니라면은 칼슘제는 임신 중에 꼭 챙기라고 저는 추천을 드려요. 칼슘제는 보통 여기 제품도 있지만 이런 제품처럼 칼슘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마그네슘과 비타민 E가 다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따로 드시는 제품이 있다면 겹치는 성분에 대해서는 함량을 한 번 더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뉴트원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라고 해서 하루 2정 먹게 되면 총 700mg의 칼슘 그리고 마그네슘 200mg을 얻을 수가 있고요. 비타민 D가 1000 단위가 들어가요. 만일 내가 하루에 여기 한 잔 정도를 먹는다라고 한다면 한 정 정도만 드셔도 괜찮고요. 우유를 뭐 전혀 먹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2정을 다 채워서 700mg의 권장 섭취량을 챙겨 두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유산균입니다. 유산균 같은 경우는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켜서 임신 중에 많이 겪으시는 배변 활동 문제, 그러니까 변비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특히 임신 중에 어떤 질염이나 방광염이 좀 자주 걸려서 고생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질이나 방광염 건강 관리를 위해서 보조요법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보통 우리가 유산균을 먹게 되면은요, 이제 배변을 할 때 변에 이제 유익균이 섞여 나오게 돼요. 근데 이제 항문과 질의 거리가 워낙에 가까워서 유익균이 질로 이동해서 정착함으로써 질 건강에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방광염 같은 경우에도 유해균이 역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방광염이 더 심하게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보조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질건강 유산균을 드시는 것도 괜찮은데요. 질건강 유산균 같은 경우에는 질에 많이 살고 있는 락토균을 주로 배합한다면 일반 유산균에는 락토균과 함께 이 비피더스균, 대장에 많이 살고 있어서 장의 운동성 회복을 도와줄 수 있는 균이 좀 같이 들어있다 보니까 그 임신 중에는 질건강 유산균도 좋지만 일반 유산균을 드시는 게 배변 관리에는 조금 더 효과적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거는 아주 과학적으로 그 근거가 탄탄하게 증명된 건 아니지만 아마 유산균 샤워라고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연 분만을 할 때 이제 아이들이 엄마의 그 산도를 통과하면서 질에 있는 미생물을 먹는 것이 아이의 초기 면역력 형성에 중요하다라는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조금 더 근거가 잡혀야 되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관찰된 지금까지 제한된 결과로 봤을 때에도 아이들에게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도움을 줄 수가 있어서 임신 중에 유산균을 드시게 되면은 아이들의 초기 면역력 유지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다는 점 참고로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오메가3입니다. 이제 오메가3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도 제품이 있긴 합니다만 그 EPA와 DHA 두 가지를 핵심 기능 성분으로 하는 필수 지방산인데요. 이제 EPA가 혈액이 뭉치는 것을 방해해서 혈액 개선을 도와주기 때문에 임신 중에 섭취하면은 임신 말기에 지혈이 잘 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위험성도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거는 하루에 이제 3g 이상씩 먹었을 때 문제이고요. 일반적인 1g 내외의 섭취량에서는 임신 끝까지 섭취를 하시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단 혈액 검사상으로 뭔가 문제가 나타났다, 담당이가 먹지 말라고 지시를 했다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섭취를 하시면 안 되겠죠. 근데 이 오메가3를 임신 중에 꼭 먹어야 되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이 부분 관련해서는 역시나 과학적 근거가 좋다고 주장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들에 대한 것도 있어요. 좋다고 주장하는 건 좀 이런 부분인데요. 소규모 연구입니다만 임신 중에 이제 DHA가 충분히 먹게 되면은 향후에 아이들이 이제 컸을 때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지 집중력들이 더 나아지더라라는 연구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임신 중에 보통 DHA가 높은 것을 선호를 하시는데요. 사실 일반적인 오메가를 3를 드시더라도 약 3:2 정도의 비율로 DHA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꼭 조류 형태의 DHA가 아닌 일반용으로 드시게 되면은 혈행 관리에 좀 같이 도움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비린내 때문에 예민하신 분들이라면 꼭 RTG 형태의 오메가3를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까요? 오늘은 임신 중에 섭취하는 영양성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포인트만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일단 임신 준비기부터 필수로 섭취하셨으면 좋겠는 것 두 가지는 엽산과 비타민 D고요. 그리고 빈혈 진단 경험이 있다거나 평소에 생리량이 많다면 철분 또한 임신 준비기부터 섭취하는 것을 권장드리겠고요. 이 세 가지를 다 따로따로 먹는 게 너무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세 가지가 잘 강화된 임신부용 종합 비타민을 활용하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오늘 제품 예시도 보여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노산이나 난임 그리고 다낭성 난소 증후군으로 좀 특수한 상황의 임신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할 때에는 임신 준비기부터 미오이노시톨을 한 4g 정도 드시는 것을 권장드렸고요. 그리고 임신 중에 유제품을 하루에 한두 번 안 먹는다라고 한다면 칼슘제는 필수로 챙기셨으면 좋겠다. 임신 중기 이후부터 챙기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메가3와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경우는 이거는 좀 선택사항인데요. 특히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경우는 임신 중에 질염이나 방광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드셨으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좀 많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 내용이 좀 많았지만 천천히 보시면서 한 번 더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의 정보가 여러분들한테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노약선 언제나 여러분의 신나고 활기찬 삶에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